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미국 증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동평균선들의 딱 지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오늘은 장 초반에 약간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대로 또 지지를 그대로 확인하면서 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그래서 또 테슬라도 이제 살짝 반등에 성공을 해서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에 어쩌면은 우리 증시가 곧바로 좀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근데 미국의 이제 2차 전지는 좀 기대하기가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은 게, 테슬라가 강보합권 약간의 반등이 좀 있었지만 다른 2차 전지들이 좀 아직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바이오가 조금 괜찮았고, 반도체도 좀 별로였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는 조금 아직은 의구심이 들지만 더 많이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은 증시가 지금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계속 횡보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의 그, 그 아래쪽으로 이제 하향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좀 과하게 빠졌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과하게 빠진 만큼 분명히 이제 회복을 또 빨리 할 가능성이 높고, 월요일에 바로 반등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만 지나면 바로 FOMC가 5월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은 시장이 이제 알고 있고 미리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FOMC의 방향에 맞춰서 미리 주가를 빼고, FOMC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그 어떤 금리 정책 회의가 지나가고 나면 또 회복을 시켜주고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5월 다음에 이제 6월에 곧바로 FOMC가 한 번 더 있고 7월에 한 번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어도 5월에 우리는, 한국은행은 이미 금리 인상기가 끝난 것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이번에 올리더라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5월 4일 새벽 3시에 하게 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가, 제가 한국은행의 그 총재 브리핑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FOMC에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말이,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금리를 이제 또 올려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설명하고 이러면서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아주 강한 금리 인상은 좀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 유화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환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봤을 때 아주 뭐 지긋지긋하게 1년 얼마 동안을 끌고 왔던 이제 금리 인상기가 끝나고, 금리 인하까지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라는 시장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딱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제 5월 첫째 주가 왔을 때는 5월 2일, 3일 있는 이 FOMC 껴있는 주에는 분명히 주가가 반등을 할 텐데, 그 전까지 얼마나 더 뺄까? 여기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인 거죠. 투자자들의. 뭐 정답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5월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도 이제 더 빠지지 않고 상승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전의 사례도 보면은 금리를 이제 낮추게 되면은 그 사전에 이제 금리를 실제로 낮추는 때 이제 그 전에 낮출 것으로 기대되고 전망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빠질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릴 때 선제적으로 빠졌던 바이오나 뭐 자동차나 게임이나 조선항공,
뭐 최근 같으면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컸었는데 시장이 갑자기 시장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다 보니까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고 이제 주말을 맞아서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초반에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또 어느 정도 바닥을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타이밍은 이제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볼 때는 굉장한 기회가 또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기회를 맞아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 그 종목들이 좀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고요. 오늘 이제 이 종목들 네 종목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역시 기존에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금리 인상기가 이제 끝날 때 지금 끝나서부터 한 내년 말까지 정도에 분명히 반등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네 종목이지만 좀 자세히 말씀을 항상 자세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 우수 AMS라는 종목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니까 자동차 부품 제조업,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제조업,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제 판매업을 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품을 보니까 뭐 일단 소나타 K5 하는 현대 기아의 이제 차가 이 자동차 부품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어떤 것들 품목이 세 가지가 있고 용도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매출액 대비했을 때 디프케이스라고 하는 이 노면이 불규칙한 곳을 주행하거나 회전할 때 양쪽 바퀴의 회전 수를 다르게 해서 안정된 주행을 도와주는 부품 해서 소나타와 K5 등에 들어간다 하고 소개가 되어 있는 이 제품이 29% 넘게 차지하고 있네요. 매출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 수소 전기차에 전용 부품이 밑에 있고 그다음에 공용 가능 부품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있는 수소 전기차 쪽에 이 지금 부품 비율이 작년에 3%에서 이제 올해 5%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용 가능 부품도 이제 81%, 작년에 86%에서 이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 전용 부품이 늘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합쳐서 지금 거의 90%에 이르는 이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 부품들이 앞으로 매출을 견인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실적을 보니까 그 매출액이 3,569억 원으로 작년 3,100억 원대보다는 한 15%좀 늘었죠. 영업이익은 적자 2년 연속 재작년에 마이너스 61억, 작년에 마이너스 7억 원에서 올해 16억 원 영업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게 2022년이죠. 작년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7억 8천만 원에서 올해 106억 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판매를 통한 현금이 회사 안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를 봤더니 뭐 매출 채권도 뭐 그대로 비슷하고요. 재고도 뭐 이 정도면은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뭐 260억 정도, 조금 아니죠. 367억이니까 26억 원 정도가 조금 늘었는데 이 정도는 매출액 늘어난 것에 비하면은 뭐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부채가 이제 뭐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채 총계를 보면은 1,894억에서 2,046억 원으로 한 150억 정도가 좀 늘었는데 특히 뭐 유동부채도 좀 늘었고 비유동부채도 좀 늘었고 유동과 비유동은 이제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느냐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느냐 요 차이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매입 채무, 그러니까
이제 부품 자재를 매입을 하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을 미룬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매입 채무나 매출 채무가 그 결산 보고서 때는요, 이거를 100% 어떤 회사의 위기나 뭐 이런 걸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이제 12월 31일까지로 회계 연도를 끊다 보니까 만약에 1월 1일 날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12월 31일자로 끊을 때는 매출 채권도 늘 수 있고 뭐 매입 채무도 좀 늘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정도면은 뭐 200억 정도 좀 늘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단기 매입 채무, 단기 차입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 파생 상품 부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로 인한 어떤 부채, 그러니까 투자로 인한 손실 규모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그 매출액 손익구조 변동 상황 공시 내용을 봤더니 밑에 보시면 매출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반영되어 단기 순손실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그 투자 자산에 대한 평가, 이게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급을 봤더니 그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매도 우인데 사실 횟수로 보면은 계속 산 게 더 많은데요. 한 번 팔 때 왕창 팔아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기관도 두 번 많이 왕창 사놓고는 그렇게 거래를 크게 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수급으로만 보면은 이제 외국인은 계속 사다가 한 번에 왕창 털고 또 사다가 한 번에 왕창 털고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전 3,000원대에서 3,100원대로 이제 뭐 약간 늘었긴 하지만 최근 이틀 사이에 이제 주가는 좀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그리고 시간에는 2.5%대 상승이 나와서 아마 다음 주에 조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월요일 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훅 빠지고 반등 나오다가 훅 빠지고 하는 그런 구간. 그래서 장대 양봉들이 쭉쭉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튀던 날에 한 번씩 뻥뻥 터지다가 쭉 조정을 하고 또 뻥뻥 터지다가 쭉 조정하는 그런 구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올해 3월 이후에 세 번째 조정기를 맞았는데 그 두 번째 조정기에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는 21선이 깨졌습니다. 금요일 날 깨졌는데요. 2.6% 빠지면서 깨졌는데 매물대를 그려보니까 매물대의 3,170원대가 매물대 하단.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래 꼬리를 굉장히 달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쭉 회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매물대의 지지를 받은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십자형 패턴이 나왔고, 그러면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십자형은 전환. 지금 6거래일 동안에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제 상승 전환하려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P&H 테크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딱 켜자마자 OLED구나. 지금 OLED 종목들은 여러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좀 견조하게 움직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난주 주가가 좀 시장 분위기가 망가지면서 주가가 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흐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보니까 OLED 원료와 소재를 만드는데 소재가 거의 90%죠. OLED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구나 하고 알면 되고요. 실적을 봤더니 매출액이 350억, 2021년에 240억, 20년에 85억이었으니까 갈수록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48억 원, 21년도에 36억 원, 20년도에 적자,
마이너스 13억 원이었으니까 역시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야 하고 봤더니 매출액 증가 요인이 OLED 소재 물량이 증가했다. OLED 소재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는데 소재 물량이 증가했으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순이익 증가 요인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가는 물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과 전환사채 평가가 전환사채 평가액이 이제 크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을 먼저 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지난 2년 동안 2020년 12억 원, 21년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었는데 둘 다 마이너스였는데 작년에는 플러스 20억 원으로 크게 일단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뭐 때문에 늘었나 보니까 재고 자산이 일단 97억에서 152억 원으로 많이 늘었죠. 55억 원 정도가 재고가 좀 늘었습니다. 재고가 많이 늘면은 그거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재고가 이제 이번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재고가 결산 때 많이 늘었던 종목들은 재고 자산이 소진이 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더 쌓이고 있는 중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현금 흐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유형 자산이 크게 늘었어요. 108억에서 202억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를 보니까 부채 총계부터 보면은 작년에 148억에서 341억 원으로 거의 200억 가까이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130억에서 275억 원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여기에는 이제 전환사채, 파생상품 부채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됐고, 기타 유동부채 이런 것들이 다 인식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아까 전환사채 이제 평가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채로 이제 인식이 돼서 부채가 커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차입금도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6억 원으로 장기 차입금 1년 이상의 이제 그 1년 이상 뒤에 갚아도 되는 그런 장기 차입금을 크게 늘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까 보시면은 그 유형 자산을 늘리는데 아까 108억에서 202억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이제 부채를 늘려가지고 투자를 뭔가를 하는 현금이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도 계속 이제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뭔가에 계속 투자하는 지금 뭔가 상당히 바쁜 회사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인데 얘네가 왜 이렇게 바쁜지가 이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액이 올해 466억 원으로 작년에도 350억 원으로 45%가 늘었는데 올해도 33%가 매출이 늘 걸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52% 증가. 내년에도 매출이 44%, 영업이익도 2%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재작년부터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확 늘리고 있는 OLED 회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이제 분기를 봤더니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8% 증가, 매출액은 역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2분기는 매출액이 조금 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늘지만 좀 줄죠. 마이너스 3% 줄죠. 영업이익도 13% 증가. 그런데 3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영업이익은 75%가 늘어납니다. 뭐냐 하면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3분기 이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지금 2분기잖아요. 2분기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2분기 실적 발표 7월에 나온다고 치면 2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는 3분기 기대감, 하반기 기대감 같은 게 나오면서 아마도 5월 한 중하순 이후면은 주가가 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P&H 테크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 최근 한 달간도 계속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은 누가 사고 있나 봤더니 투신, 이거는 개인들 펀드 자금이에요. 투신, 보험, 연기금 이렇게 사고 있고 금투는 팔고 있고 사모펀드도 팔고 있네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개인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 그죠? 그래서 주가는 23,000원대에서 한 달 전에 지금 현재 22,000원대로 약간 빠져 있는 구간인데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이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외는 1.34%가 올라서 월요일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일봉 차트 보면은 1년 일봉인데 쭉 계속 하락을 하다가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횡보하다가 2월에 갑자기 슈팅이 한번 빡 나옵니다. 이게 14,000원 정도, 13,000원대에서 22,000원대까지, 2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241선 부근에서 18,000원 부근에서 다시 반등을 한 다음에 26,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3차 반등. 그러면 한번 슈팅 살짝 조정, 슈팅 조정.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21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의 이 매물대, 긴 매물대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 아래쪽에 21,700원, 위쪽에 23,700원쯤 되는 이 매물대 띠 안에서 아래쪽으로 빠지느냐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느냐 요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그 밑에 있는 61선 481선 만나는 21,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저 위쪽에 있는 27,000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이노텍이네요. LG이노텍 뭐 많이 알고 있는 회사지만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 사업부로 운영이 되고 있는 큰 기업이에요. 광학 솔루션, 그래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요. 기판 소재, 반도체 기판 같은 걸 만들고요. 전장 부품, 뭐 모터 센서 이런 걸 만들고 기타 전자 부품 등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만드나 봤더니 광학 솔루션 사업부, 기판 소재, 전장 부품 등이 있는데 이 비율 보면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8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 비중도 2020년 74, 21년 79, 작년 81.5로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이 기판 소재는 점점점 줄고 있고 전장 부품도 뭐 크게 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19조 5,894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21년도에 14조 9,456, 그다음에 20년에 9조 5천억 원대. 그러면은 2년 만에 매출액이 10조 원이 늘었죠. 진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이 정도 대기업이 이런 빠른 성장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1조 2,717억 원. 근데 작년 21년도에도 1조 2,600억 원대, 뭐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았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뭐 많이 늘었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늘지는 못했네요.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제 작년에 21년도에 1조 1,776억 원에서 작년에 1조 5,149억 원. 그러면은 현금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크게 회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같이 보면은 작년 21년도에 1조 뭐 82억 원 마이너스. 그러면 투자를 뭔가 돈을 더 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2조 원 정도를 썼으니까 거의 1조 원대 뭔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어디다 투자했나 하고 보니까 기타 수취 채권, 그러니까 뭔가를 사들인 거죠. 뭐 그게 회사채면은 회사를 사들인 거고, 회사 지분을 사들인 거고, 뭐 이런 어떤 그
지분을 뭔가를 매입을 했거나 또 유형 자산의 취득이 1조 104억에서 1조 7,169억 그러면은 거의 7천억 원대 정도를 늘려서 거의 1조 7천억 원대의 유형 자산을 샀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공장이나 뭐 설비나 그 공장 용지나 이런 것들을 사는 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재무 활동도 좀 볼까요? 재무 활동도 보면은 재무 활동이라는 거는 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오면 우리 회사에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내가 돈을 갚거나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뭔가 다른데 금융기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난 2년간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는 4,413억 원이 플러스란 말이에요. 재무활동으로. 그러면 금융권에서 뭔가 돈을 끌어들여 온 거죠. 돈을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입금의 증가가 상당히 크죠. 1조 1292억이니까 작년에 2700억이니까 5배 정도의 차입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 돈도 많이 벌었고 재무활동으로 차입금도 늘려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아, 뭔가 최근에 또 활발한 어떤 매출, 생산 이런 활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 탐색하고 있습니다. 핵심 분야인 광학, 기판 소재 및 차량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소재 부품 기술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 발굴 및 신규 사업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 이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이런 식의 신규 사업에 뭐 적극 뭘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건 뭔가 곧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신규 사업에 그렇다면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뭐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럴 때 이 LG이노텍은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사업을 뭔가를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 이게 분명히 나올 때 이게 빵 하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새로운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원체 그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 아주 최근에 나온 건 아닌데 이 리포트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다가 하반기에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리포트들이 좀 있네요. 근데 뭐 조만간에 이제 실적 나오고 이랬을 때 혹시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 그거는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무 상태의 자산을 보니까 일단 재고도 크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1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유형 자산이. 뭐 무형 자산도 조금 늘었고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도 뭐 147억 원 늘었고 그래서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2조 원대 자산이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부채도 유동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게 9천억이 늘었고 매입 채무 갚아야 할 거죠. 차입금도 거의 2배 늘었죠. 비유동부채 차입금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것도 2배. 뭐 비유동부채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1,400억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부채도 총 개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올해 좀 안 좋을 것으로 작년에 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냥 선방한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는 오히려 역성장을 할 것으로 매출은 늘지만 역성장. 그런데 내년에는 매출도 뭐 8%대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24%대 성장.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을 보고 가는 게 맞다. LG이노텍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분기로 보니까 1분기 때 마이너스 62, 2분기 때 마이너스 78 영업이익이 계속 꺾이다가 자, 3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0.48% 돌아서죠. 4,470. 그러면은
매출액도 뭐 3분기 때 크게 늘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제품들 쏟아져 나올 때, 그 휴대폰 그 신제품들 나올 때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항상 보면은 하반기에 늘 좋은데, 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해서 1, 2, 3분기를 합치면은 5천, 6천 한 6,4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액이 올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니까, 그럼 4분기는 6천억 정도가 플러스란 뜻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가 1,700억이니까 올해 4분기에는 6천억이면은 어마어마하죠. 몇백 퍼센트가 되겠죠. 그래서 LG이노텍은 3분기를 보고, 그렇다면 3분기가 7, 8, 9월에 이제 시작되고 3분기의 실적 발표는 10월쯤에 있을 예정이니까 대략 6개월 전, 그러면 4월, 지금 4월, 5월 요 무렵에 주가가 못 가고 있다면 그냥 매수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계속 사고 있네요. 기관은 계속 다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 많이 사고 있고, 금투도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26만 원대 주가가 지금도 26만 원.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간에 보니까 0.19% 500원이 빠져서 그냥 보합권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 일봉 차트 보면은 1분기 작년 4월부터 계속 하락을 하다가 3분기에 아마 작년에 생각보다 뭔가 그 휴대폰 판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9월 말에 뭐 아이폰이나 이렇게 안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그대로 또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저점을 낮춰서 이제 12월 말, 1월 말, 1월 초에 저점을 한번 낮추고 3월에 다시 한번 낮춰서 24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한번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60일선에 밀려서 빠져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금요일 날 4% 가까이 상승이 나온 상태.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 놨는데, 이걸 왜 해놨냐면, 올라가려고 하면 60일선이 가로막았죠. 아까 금요일에 20일선을 뚫었는데 다시 한번 60일선을 만나게 되고, 그거 뚫으면 120일선, 그거 뚫으면 480일선, 그거 뚫으면 241선, 험난한 이동평균 매물 벽이 계속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걸, 그러나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버티면 주가가 올라갈까를 이제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4월 뭐 지나고 한 5월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9월, 10월쯤 됐을 때 그러면 어디쯤 주가가 가 있을까? 저는 작년 5월, 6, 7, 8, 9월까지 횡보하던 구간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그 구간까지 올해 3분기 정도에는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확확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도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 SPG, 몇 번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는요, 그 기어드 모터라고 하는 이제 소형 모터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주목을 받고 있냐? 저 밑에 보시면 로봇 산업용 제품과 반도체 장비, 공작기기 등에 주로 적용되는 유성 감속기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봇 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 유성 감속기랑 특수 용도의 정밀 감속기, 그러니까 유성 감속기, 정밀 감속기, 이 두 개 때문에 로봇 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품 보면은 이제 사업 부문이 모터 외 해가지고 쭉 제가 이제 형광펜 칠해 놓은 유성 감속기, 정밀 감속기 부문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매출액 중에 12.5%, 그러니까 앞에 연장선, 취부 플레이트, 콘덴서 이런 걸 다 합쳐서 12.5%니까 사실은 로봇주로 분류하기에는 로봇 산업이, 로봇 시장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해야 얘네들도 같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로봇이 뭐
이제 뭔가 개발이 크게 되고 무슨 주문이 막 밀려들고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이제 미리 테마에 엮여갖고 올라간 거예요. 사업 부문 지금 이제 매출액을 이제 보는데 역시 유성 감속기, 정밀 감속기가 있는 그 기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21년도에 256억에서 350억 원으로 지금 크게 늘었고 2년 전에 187억에서 거의 2배 늘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지금 저 위에 콘덴서 컨트롤러만 정체가 돼 있고 뭐 조금 약간의 성장을 할 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 매출 합계를 보면은 역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4,404억 원으로 4,163억에 비해서 한 8, 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54억 원으로 뭐 한 9%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금 흐름을 보니까 220 거의 223억 원 정도를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여서 이제 회사에 쌓았는데 작년에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156.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돈을 이제 벌어들이기 시작을 했구나 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산 보니까 유동자산 이런 게 좀 줄었고 매출 채권도 줄었고 재고도 뭐 크게 늘지 않았고 아주 뭐 꾸준하게 그냥 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재무 상태 자산 부문이고요. 부채도 유동 부채도 줄었고 비유동도 많이 줄었네요. 비유동 부채는 100억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가 1,408억 원으로 1년 사이에 30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아마 부채를 갚는 데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4,497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 성장, 영업이익은 14% 성장. 내년에는 매출액이 11%대, 영업이익은 18%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뭐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평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분기 컨센은 없고요. 자,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4월 11일 날 34,550원에서 지금 28,000원대까지 급락을 해 있는 상태고 SPG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됐고 금요일에도 급등을 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 출발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루 변동성 굉장히 컸고요. 2차 전지들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그래서 지금 SPG는 28,000원대까지 왔고 한 달 전에 39,000원이었으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다. 30% 이상 빠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자, 시간에도 1.57% 빠져서 역시 월요일에 추가로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SPG 같은 종목은 1년 전에서부터 올해 3월 초까지만 해도 그냥 횡보 내지는 뭐 약간 12,000원대, 12,000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까지 1년 사이에 올랐지만 한 20% 정도 성장, 한 30% 가까이 올려놓긴 했지만 꾸준히 그냥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갑자기 로봇 테마에 엮이면서 3월 초부터 말까지 한 달 사이에 18,000원에서 44,000원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100 얼마, 100 몇 퍼센트 올랐죠. 그러니까 4만 원 찍고 4,450원 찍고 지금 28,000원까지 30%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던 거고 지금 금요일에 시초가가 쫙 위에서 형성이 돼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왔고요. 자, 여기서 시간에 좀 빠졌죠. 1.5% 정도 빠졌죠. 시간에 그 거래대로 좀 더 밀린다면 이제 매물대 바로 아래 매물대 하단 25,700원 거기가 60일선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60일선과 만나는 곳 대략 26,000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28,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반등이 바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급락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SPG뿐만이 아니고요. 뭐 다른 2차 전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잘 가려면 어떤 게 뭐 조건이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될까? 당연히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요. 한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면 미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지금 하방을 잡고 있는 좀 뭐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하방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과하게 좀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바닥을 잡는 신호 내지는 5월 초에 FOMC에서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고 나서 재료 소멸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한 일주일 이상은 좀 더 이제 이번 주는 아마 그 주 초반에 좀 변동성을 키우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다음 주에 좀 펼쳐지다가 5월 초에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정말 끝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가 딱 들어올 때 그때가 아마 반등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은 뭐 그건 예상일 뿐이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만약에 주가가 뭐 할 일 없이 그대로 계속 빠진다면 갖고 있는 물량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종목들에 따라서 많이 빠지겠다 싶으면 비중을 줄여놓는 것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